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이토록 쉬운 머신러닝 앤 딥러닝 입문책입니다. 사이킨런과 파이터치를 활용한 책이고요. 루비페이퍼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저는 루비페이퍼에서 증정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좋은 책 주셔서 저도 덕분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책의 독자층은요, 초심자 눈높이에 맞춰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기초만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이 책을 따라오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은 혹시 파이썬 기초가 부족하다면은 이렇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추가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은 크게 네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이후에 크게 장점 세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콘텐츠 구성 방식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챕터 1에서만 보더라도 인공지능에 대한 간단한 이론,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대한 설명 이후에 머신러닝을 바로 시작합니다. 뭐 빠른 시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간단하게 일단 빠르게 맛을 보고 끝그림을 보게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또 배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또 공부해야 되는지 큰 그림 이후에 하나씩 하나씩 추가적으로 어, 연결을 시켜 나간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한편의 좋은 강의를 듣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 책의 장점은요. 제가 뒤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쪽도 주석이 잘 달려 있는데요. 뒤쪽에 코드가 좀 더 많으니까요. 코드가 좀 많은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주석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한 줄 한 줄, 뭐 한 줄 한 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줄 한 줄이거든요. 그래서 주석을 정말 많이 달아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이 본문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코드가 지금 칼라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칼라가 아닌 책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지만 여기는 코렉과 같이 이렇게 칼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또 코드를 보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책 자체가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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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친절하게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 코드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한편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앞에서 다 설명했는데 지면을 또 낭비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차원에서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 뽑자면은 이 책은 입문자가 머신러닝부터 딥러닝까지 뼈대를 빠르게 그리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콜앱을 활용을 합니다. 콜앱을 활용을 해서 뭐 하드웨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인터넷만 연결이 잘 된 노트북이 있다면은 뭐 데스크탑이 있다면은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실무 위주로 또는 실습 위주로 이렇게 뼈대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파이터치를 딥러닝 시작할 때 처음으로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책 1장부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요. 지금 뭐 일러스트 그림과 함께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대한 그리고 강화학습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붓꽃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바로 머신러닝을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머신러닝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프리딕까지 예측까지 분류 예측까지 함께 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부분은요. 보통 이런 내용은 앞에 나와 있는데 넘파이라든지 판다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미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보셔야 되는데요. 혹시 부족하다고 하면은 핵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해서 넘파이와 그리고 판다스와 그리고 매플러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만 학습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2장에서는요, 사이킨런을 활용을 해서 머신러닝을 함께 진행해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분류와 회귀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어떤 모델을 쓰냐면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회귀 모델,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수식도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요. 수식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MSE 수식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뭐 수식을 좋아하면 좋지만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은 큰 그림을 이해하면 된다라는 글과 함께 앞쪽에 그림과 친절하게 설명이 오차 부분에 있어서 MSE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수식을 혹시 모르시더라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어떤 뭐 지수 표기법 입문자들이 처음 봤을 때 사실 0.00 뭐 1은 사실 이해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지수 표기법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는 입문자 때 사실 이게 뭐지라는 물음표를 막 띄웠는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를 한번 다뤄보고요. SVM 모델도 한번 다뤄보네요. 그리고 뭐 스케일링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쓰는 것 같고요. 여기 앞쪽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썼고 뒤쪽에서는 또 스케일러를 쓰는데 여기서는 로버스트 스케일러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스케일링을 하더라도 좀 다양한 것들을 쓰려고 했던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게 로버스트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을 때 좀 더 이렇게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에서 마지막 부분은 아마 모델을 좀 더 이렇게 향상하기 위해서 더 나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앞서서 이제 정밀도와 재현율 이런 사실 평가 부분인데요. 저는 이거를 뒤쪽에 이렇게 배치하는 게 머신러닝을 배우고 나서 좀 더 평가를 할 때 배우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도 이렇게 구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K-폴드 교차 검증, 그리고 파라미터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파이프라인 구성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 모델 결합하기 위해서 보팅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2장입니다. 2장이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한 절반 정도가 머신러닝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절반 정도가 머신러닝이고요. 이 3장부터는 이제 파이터치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딥러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파이터치가 왜 중요한지, 왜 파이터치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나타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텐서플로 유저로서 텐서플로 물론 파이터치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텐서플로를 메인 프레임워크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좀 차이가 저는 안 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파이터치가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별 차이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파이터치를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딥러닝에 대한 원리 그리고 뭐 활성화 함수 이런 내용들 담고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파이터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앞쪽까지는 따라오는데 큰 문제는 입문자들 입장에서 큰 무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공자들도 쉽게 따라왔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정말 낮은 허들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허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보시면은 이 트레인 함수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은 트레인 함수 여기서부터 약간의 이게 무슨 말일까? 뭐 기울기 초기화하고 뭐 모델을 사용해 타깃을 추론하고 오차를 계산해서 기울기 다시 계산하고 가중치 수정하고 이제 오차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학습을 위한 이런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허들을 보면은 클래스로 모델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로 모델을 선언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클래스라는 부분이 처음에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두 번째 허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두 허들만 크게 점프 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엠니스트 데이터네요. 엠니스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손글씨를 분류하는 모델을 파이터치로 구현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합성곱 신경망 CNN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학습방법 CNN이 어떤 건지 이렇게 이론적인 거, 입력 데이터가 있으면은 필터를 적용해서 특성 맵을 이렇게 추출한다, 피처 맵을 추출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네, 클래스로 거의 다 구현을 합니다. 자, 순환신경망 RNN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학습을 진행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3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장이 파이터치를 활용해서 딥러닝 입문을 실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4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세스상으로 나왔을 때 사실 머신러닝과 딥러닝 이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데이터 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핸들링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때 수치 데이터는 어떻게 다뤄야 되고 또 텍스트 데이터는 또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문자열 데이터는 어떻게 다뤄야 되고 또 이미지 데이터인가요? 이미지 데이터는 뭐 자르고 돌리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미 데이터를 다루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루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루는 내용으로 여기까지 하고 끝이 나고요. 마지막 멘트를 보면은 뭐 이것을 학습하고 나서 보시면은 캐글이나 뭐 데이콘으로 시작을 하면 좋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정말 입문자들이 이제 막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실습 위주로 시작을 해보고 싶다. 너무 어려운 내용 말고 나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실습을 진행해보고 싶다. 라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또 파이터치로 딥러닝을 입문을 해보고 싶다. 라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